이거 아줌마, 하루 멀어서 제 가방 살 수 여기 있을 물 것 같아요? 좀요. 절대 못 사죠. 빨리. 네, 그럼요. 평생 모아도 안 서진아는 되겠죠. 손님들의 고기를 이거 굽다가 하루 멀어서 제 가방 살 고개를 수 있을 것 들었다. 같아요? 절대 못. 저녁 8시 고깃집이 가장 붐비는 시간이었다. 연기가 자욱한 홀 한쪽에서 한 여자가 짜증스럽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진아는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서둘러 다가갔다. 그런데 그 테이블에 가까워질수록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순간 진아의 발걸음이 멈췄다. 최민준. 그녀의 전 남편이었다. 어서 좀 가져다 달라고. 여자가 다시 소리쳤다. 진아는 심호흡을 하고 테이블로 다가갔다. 물병을 들고 가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3년 만이었다. 이혼 후 처음 보는 그의 얼굴. 물 여기 있습니다. 진아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며 물을 따랐다. 어머. 옆에 앉은 여자가 진아를 빤히 쳐다봤다. 김수정. 민준의 새 약혼녀였다. 아니, 정확히는 민준이 진아와 결혼했을 때부터 바람을 피우던 상대였다. 이게 누구야? 서진아? 수정이 과장되게 놀란 척 말했다. 헐, 진짜 진아 맞네. 여기서 일해? 진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물잔을 채우고 물러나려 했다. 야, 나 물어보잖아. 답은 해야지. 수정이 진아의 팔을 잡았다. 네, 여기서 일합니다. 진아는 차갑게 대답했다. 주문하시겠어요? 와, 대박. 수정이 민준을 보며 낄낄거렸다. 여보, 봤어? 내 전처 여기서 일하네. 완전 바닥까지 떨어진 거 아냐? 민준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진아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수정아, 그만해. 왜? 사실이잖아. 수정이 진아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이혼하고 뭐해? 위자료도 한 푼 못 받았다며?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일하지. 진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참아야 했다. 이 일자리가 필요했다. 월세도 내야 하고 먹고 살아야 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진아는 다시 물었다. 아, 됐고. 수정이 메뉴판을 집어던졌다. LA 갈비 2인분, 항정살 2인분, 그리고 소주. 아, 근데 진아야, 너 이혼할 때 위자료 최소 몇 억은 받았어야 하는 거 아니야? 3년이나 결혼했는데. 수정아, 제발. 민준이 말렸다. 뭐? 내가 뭐 잘못 말했어? 수정이 턱을 치켜 세웠다. 사실이잖아. 3년 동안 최 씨 집안 돈이나 축내면서 결국 쫓겨나서 위자료도 한 푼 못 받았잖아. 진아는 참았다. 주문을 받아 적고 돌아서려 했다. 그래도 좀 불쌍하긴 하다. 수정이 계속 떠들었다. 3년 동안 뭐 했대?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런 데서 일하는 거겠지. 아, 맞다. 여기 고기 괜찮아?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면 고기도 싸구려겠네? 저희 고기는 1등급 한우입니다. 진아는 차갑게 대답했다. 1등급? 수정이 코웃음 쳤다. 진짜? 근데 가격은 왜 이렇게 싸? 어디 부위 섞은 거 아니야? 그럼 다른 곳 가시죠. 진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뭐? 지금 손님한테 나가라는 거야? 수정이 벌떡 일어섰다. 사장님, 여기 직원이 손님한테 나가래요.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다. 진아는 얼굴이 붉어졌다. 손님,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진아는 목소리를 낮췄다.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됩니다. 피해? 너 같은 게 손님한테 반말하는 게 피해지. 수정이 소리쳤다. 바로 그때였다. 실례합니다. 낮고 우아한 목소리가 들렸다. 진아와 수정 모두 그쪽을 돌아봤다. 가장 안쪽 VIP룸에서 한 여성이 나왔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샤넬 트위드 재킷을 완벽하게 소화한 여성. 그녀의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이 조용해졌다.
여성은 천천히 수정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녀의 뒤를 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따랐다. 당신들 방금 이 직원분에게 한 말들 전부 들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차가운 힘이 담겨 있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수정이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고요. 이 여자 남의 남편 꼬셔서 결혼했다가 이혼당한 거예요. 수정아. 민준이 수정의 팔을 잡았다. 그는 이 여성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여성은 핸드백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민준은 그 명함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신성그룹 회장 강혜원 고깃집 안이 술렁였다. 신성그룹 대한민국 3대 재벌이었다. 네. 강혜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제가 왜 오늘 이 식당에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바로 이분 서진아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혜원이 진아를 바라봤다. 진아는 혼란스러웠다. 신성그룹 회장이 자신을 만나러 왔다고? 무슨 소리예요? 수정이 어리둥절하게 물었다. 제 아들이 3년 전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혜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 전에 비밀리에 결혼한 여자가 있었죠. 저희 가족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혜원은 진아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바로 서진아 씨입니다. 고깃집이 조용해졌다. 숨소리마저 들릴 것 같았다. 뭐라고요? 수정이 더듬거렸다. 제 아들 강태주는 신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그리고 서진아 씨는 혜원은 차갑게 수정을 바라봤다. 법적으로 인정된 신성그룹 며느리이자 후계자의 아내입니다. 그럴 리가.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들이 방금 모욕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혜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고 하셨죠? 싸구려 고기라고 하셨고요. 돈도 못 받고 쫓겨났다고 하셨죠. 수정은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혜원은 진아에게 다가갔다. 진아 씨, 오늘 근무 마치고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해야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아는 당황했다. 제가 누구와 결혼했는지도 태준이가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고 전까지도. 혜원의 눈에 진심이 담겼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혜원은 다시 수정과 민준을 봤다. 두 분, 오늘 일은 제가 기억해 두겠습니다. 혜원이 차갑게 말했다. 신성그룹은 원한을 잊지 않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혜원은 진아와 함께 식당을 나갔다. 뒤에 남은 민준과 수정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주변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저 여자가 재벌 며느리였어? 신성그룹이면 진짜 큰 회사잖아. 저 커플 완전 망했네. 재벌 며느리 모욕했다가. 수정은 민준을 봤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민준은 대답할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그가 이혼시킨 여자가 재벌가 며느리였다고? 우리 어떻게?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들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강혜원의 이 서류에 차는 사인해요. 고급 세단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진아는 굿.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이 바라봤다. 서류에 사인해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진아 씨. 혜원이 조용히 말했다. 놀라셨죠? 네. 솔직히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당연합니다.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혜원은 진아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먼저 신성그룹 본사로 가겠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보여드리죠. 차는 서울 중심부의 초고층 빌딩 앞에 멈췄다. 신성그룹 본사 건물이었다. 80층짜리 유리 건물이 밤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다. 이쪽으로 오세요. 혜원은 진아를 이끌고 전용 엘리베이터에 탔다. 최상층 버튼을 눌렀다. 진아 씨, 혹시 강태준이라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혜원이 물었다. 진아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억합니다. 4년 전쯤 만났었어요. 맞습니다. 4년 전이었죠.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호화로운 회장실이 나타났다. 혜원은 진아를 소파에 앉게 하고 찬장에서 차를 꺼냈다. 편하게 앉으세요. 긴 이야기입니다. 혜원은 차를 따르며 말을 시작했다. 제 아들 강태준은 신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저희 집안은 3대째 이어온 재벌가죠. 태준이는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이 정해진 삶을 살았습니다. 혜원은 서류 파일을 하나 꺼냈다. 하지만 태준이는 그런 삶을 거부했어요. 대학 졸업 후 혼자 사업을 시작했고 가족에게 기대지 않으려 했죠. 그러다가 당신을 만났습니다. 혜원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진아와 태준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 사진, 제가 찍은 건데. 진아는 놀랐다. 태준이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개인 금고에 넣어둔 것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혜원은 계속 설명했다. 태준이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의 반대가 심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신이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아는 고개를 숙였다. 예상했던 이유였다. 제 잘못입니다.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벌가의 오만함이었죠. 하지만 태준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신과 비밀리에 혼인신고를 했고 1년 동안 가족을 설득하겠다고 당신에게 약속했죠. 혜원은 혼인신고서를 꺼냈다. 진아와 강태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날짜는 3년 6개월 전이었다. 이건, 진아는 서류를 들여다봤다. 분명 자신의 서명이었다. 맞아요. 이날 태준 씨가 저한테 프로포즈하고 함께 구청에 갔었죠. 네. 그리고 태준이는 당신에게 1년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 가족을 설득하고 제대로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진아는 기억을 되살렸다. 그랬다. 태준은 매주 만나면서도 자신의 가족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다. 그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만 했다. 그런데 혜원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사고가 났습니다. 혜원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혼인신고 후 정확히 10개월째 되는 날이었어요. 태준이가 당신을 만나러 가던 중이었죠. 그날이 바로 모든 것을 밝히고 우리 가족에게도 당신을 소개하려던 날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진아는 불안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태준이의 차를 들이받았어요. 혜원은 눈물을 참았다. 태준이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3년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진아는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태준이 갑자기 연락이 끊긴 거였구나. 저는 몰랐어요. 태준 씨가 연락을 안 하길래 저를 버린 줄. 아닙니다. 혜원이 진아의 손을 잡았다. 태준이는 당신을 버린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당신을 향해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혜원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서류 표지에는 신탁 계좌라고 적혀 있었다.
태준이는 혼인신고를 한 직후 당신 명의로 신탁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혜원은 계좌 내역을 보여줬다. 진아는 숫자를 보고 숨이 멎을 뻔했다. 500억? 네. 현금 5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혜원은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신성그룹 지분 5%도 당신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신의 권리입니다, 진아 씨. 혜원은 진지하게 말했다. 법적으로 당신은 태준의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태준이가 의도적으로 당신에게 남긴 것들입니다. 진아는 서류들을 넋을 잃고 바라봤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월급 250만 원으로 근근히 살아가던 자신이 갑자기 수백억 자산의 주인이 됐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진아는 고개를 들었다. 최민준과는 어떻게 된 거죠? 저는 3년 전에 민준 씨와 결혼했어요. 혜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주문입니다. 법적으로 무효예요. 당신은 이미 태준이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최민준 씨와의 결혼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저는 지금도 태준 씨의 아내라는 건가요? 네. 법적으로 명백합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진아 씨, 제가 당신을 찾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혜원은 진아를 똑바로 바라봤다. 태준이를 만나보시겠습니까? 진아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만나고 싶어요. 엘리베이터는 몸은 좀 40층에서 멈췄다. 많이 좋아졌어. 신성그룹 다행이다. 본사 건물 걱정했어. 내에는 특별 의료시설이 몸은 좀 있었다. 어때요? 태준이는 여기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혜원이 설명했다. 세계 최고의 의료진이 24시간 케어하고 있어요. 복도는 조용했다. 일반 병원과는 달리 호텔 같은 분위기였다. 혜원은 한 병실 문 앞에서 멈췄다. 문에는 강태준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준비되셨나요? 혜원이 물었다. 진아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렸다. 넓은 병실 안에는 각종 의료 장비가 있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중환자실과는 달리 따뜻한 조명과 예쁜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다. 그리고 침대에는 한 남자가 평화롭게 누워 있었다. 태준 씨. 진아는 천천히 다가갔다. 강태준. 4년 전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여전히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너무나 창백했다. 말을 걸어도 됩니다. 혜원이 부드럽게 말했다. 의사들은 환자가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해요. 진아는 태준의 침대 옆에 앉았다.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태준 씨, 저예요. 진아.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억하세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비가 왔었죠. 버스 정류장에서. 진아는 과거를 떠올렸다. 제가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고 있었는데 태준 씨가 우산을 씌워줬어요. 그러고는 집까지 바래다 줘도 될까요? 라고 물었죠. 눈물이 진아의 뺨을 타고 흘렀다. 저는 거절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태준 씨는 그냥 우산을 제게 주고 가버렸어요. 다음 날 같은 정류장에서 우산을 돌려주려고 기다렸더니 태준 씨가 나타났죠.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어요. 혜원은 문 옆에서 조용히 이 광경을 지켜봤다. 눈물을 닦으며. 태준 씨, 왜 말을 안 해준 거예요? 진아는 울먹였다. 재벌이라고, 신성그룹 후계자라고.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따뜻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진아는 태준의 손을 꽉 쥐었다.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연락이 끊기고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저는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났고
진아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미안해요. 제가 기다리지 못해서 만약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바로 그때 태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진아는 깜짝 놀라 손을 봤다. 지금 움직였어요? 혜원이 급히 다가왔다. 정말요? 네, 분명히 손가락이. 혜원은 곧바로 비상벨을 눌렀다. 의료진이 달려왔다. 환자에게 반응이 있었습니다. 혜원이 말했다. 의사가 태준의 상태를 점검했다. 뇌파 모니터를 확인하고 동공 반응을 살펴봤다. 뇌파에 변화가 있습니다. 의사가 놀라며 말했다. 3년 만에 처음이에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깨어날 수 있다는 건가요? 혜원이 다급하게 물었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의사가 진아를 봤다. 이분이 방금 환자와 대화하셨나요? 네.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해 주세요. 환자가 이분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의료진이 나가고 혜원과 진아만 남았다. 진아 씨. 혜원은 진아의 어깨를 잡았다. 당신이 태준이에게 희망입니다. 3년 동안 아무 반응이 없던 아이가 당신 목소리를 듣고 움직였어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매일 와주시겠어요? 태준이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이라면 태준이를 깨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아는 태준을 바라봤다.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 그의 얼굴. 네, 올게요. 매일. 진아는 다짐했다. 혜원은 진아를 안아줬다. 고마워요, 며느리. 며느리라는 단어에 진아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따뜻함과 책임감, 그리고 소속감. 진아는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최민준과 결혼했을 때도 그의 가족에게서 이런 온기를 느낀 적이 없었다. 회장님, 진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정말 여기 있어도 될까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진아 씨. 혜원은 진아의 두 손을 잡았다. 당신은 제 아들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혜원은 미소 지었다. 당신의 이력을 봤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MBA 보유, 여러 회사에서 일한 경력도 있고, 당신은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달라질 거예요. 혜원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신성그룹 이사로 말이에요. 이사요? 네. 주주이자 후계자의 배우자로서 당연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혜원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당신을 모욕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죠. 당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진아는 혜원의 눈에서 강한 결의를 봤다. 이 여자는 자신의 사람을 지키는 타입이었다. 알겠습니다. 진아도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혜원이 웃었다. 내일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가 있습니다. 당신을 소개할 겁니다. 진아는 다시 태준을 봤다. 그의 평화로운 얼굴. 태준 씨,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당신을 깨울게요. 그리고 진아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다음 날 아침 구독, 좋아요, 알람 진아는 설정 눌러주시면 신성그룹에서 보낸 감사하겠습니다. 스타일리스트의 도움을 받아 완벽하게 구독, 변신했다. 좋아요, 알람 설정 샤넬 트위드 재킷, 로저 비비의 힐, 에르메스 버킨백. 머리는 우아하게 올려 묶었고 메이크업은 절제되면서도 세련됐다. 거울을 보는 진아는 자신이 낯설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낡은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고깃집에서 일했는데 완벽합니다. 스타일리스트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이사님, 정말 우아하세요.
이사님이라니. 진아는 어색하게 웃었다. 익숙해지실 겁니다. 혜원이 들어왔다. 오, 정말 아름답군요. 혜원도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는 진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이가 보면 깨어날 것 같아요. 혜원이 농담했다. 저 너무 긴장돼요. 진아가 솔직하게 말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혜원이 진아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냥 당당하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신성그룹 본사 20층 대회의실. 이사진 15명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모두 50대 이상의 남성들이었다. 이들은 신성그룹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회장님이 긴급 소집을 하셨다는데 무슨 일입니까? 한 이사가 물었다. 곧 아실 겁니다. 비서가 대답했다. 문이 열리고 혜원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를 진아가 따라왔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모두 진아를 쳐다봤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혜원이 단상에 섰다. 신성그룹 후계자 강태준의 배우자를 소개합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서진아 씨입니다. 혜원이 진아를 가리켰다. 3년 전 태준과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법적으로 인정된 배우자입니다. 회장님, 한 이사가 벌떡 일어섰다. 이건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우리는 태준 부회장이 결혼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혜원이 차갑게 말했다. 태준이가 비밀리에 진행했고 사고로 인해 저희가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신원조회는, 배경조사는? 다른 이사가 물었다. 모두 마쳤습니다. 혜원이 서류를 펼쳤다. 서진아 씨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이후 미국 와튼스쿨에서 MBA를 취득했고요. 이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여러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특히 마케팅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혜원은 계속 설명했다.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합니다. 그래도 한 이사가 불만스럽게 말했다. 갑자기 이사직을 맡기는 건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혜원이 미소 지었다. 서진아 씨는 이미 신성그룹의 주요 주주입니다. 뭐라고요? 태준이가 진아 씨 명의로 신탁을 설정했습니다. 신성그룹 지분 5%입니다. 혜원이 서류를 내밀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5% 지분이면 4대 주주였다. 진아 씨. 혜원이 진아를 봤다.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아는 일어섰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게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서진아입니다. 진아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저는 강태준 씨의 배우자이자 신성그룹의 주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사들이 진아를 주시했다. 저는 여러분만큼 이 회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배우려고 합니다. 진아는 당당하게 말했다. 태준 씨가 사랑했던 이 회사를 저도 지키고 싶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인사말이었다. 그리고 진아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태준 씨가 깨어날 때까지 제가 그의 역할을 대신하겠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모두는 아니었지만 절반 이상의 이사들이 박수를 쳤다. 혜원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회의가 끝나고 진아는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받았다. 40층에 있는 이사 전용 사무실이었다. 여기가 이사님의 사무실입니다. 비서가 안내했다. 넓은 사무실. 전면 유리창으로 서울 전경이 보였다. 책상, 소파, 회의 테이블까지 완벽했다. 믿기지 않아요. 진아는 중얼거렸다. 믿으세요. 혜원이 들어왔다.
이제 여기가 당신의 자리입니다.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건 제가 더 많아요. 혜원이 진아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태준이를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아래 어딘가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는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었다. 이제 시작입니다. 혜원이 말했다. 당신을 모욕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차례입니다. 진아의 눈빛이 변했다. 최민준과 김수정, 그들에게 받은 모욕을 잊지 않았다. 네, 보여주겠습니다. 진아가 차갑게 웃었다. 같은 시각 갑자기 왜 이러는 최민준의 건데요? 회사.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직원이 갑자기 왜 급히 이러는 사무실로 건데요? 뛰어들어왔다. 민주는 서류를 보다 고개를 들었다. 왜 그래? 신성그룹에서 계약 취소 통보가 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다. 민주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50억 원 규모의 계약. 민준의 회사가 1년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였다. 왜 갑자기? 민주는 당황했다. 이유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상부의 결정이라고만. 민주는 급히 전화를 들었다. 신성그룹 구매팀으로. 여보세요, 최민준입니다. 계약 취소권은 무슨? 죄송합니다만 더 이상 거래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유라도 알려주시면. 상부 지시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민주는 식은땀을 흘렸다. 이 계약이 취소되면 회사가 위험했다. 이미 계약금으로 자재를 구입했고 인력도 고용했다. 부장님, 은행에서도 연락 왔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말했다. 뭐라고? 대출 조기 상환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신용등급이 조정됐다고.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어느 은행? 신성은행입니다. 신성은행. 신성그룹의 계열사였다. 이게 일부러 하는 건가? 민주는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수정이었다. 여보세요. 최민준. 당장 만나자. 수정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에 가까웠다. 무슨? 우리 아버지 회사가 난리 났어. 신성그룹이랑 거래하던 거 다 끊겼대. 이거 다 내 탓이야. 내 탓? 그 여자, 서진아, 내 전처 때문이라고. 아버지가 난리야. 당장 만나. 수정이 소리쳤다. 전화가 끊겼다. 민주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고깃집에서의 그날이 떠올랐다. 서진아를 모욕했던 순간들. 설마 정말 그녀가 신성그룹 며느리였던 거야? 민주는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상황은 명백했다. 신성그룹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수정을 만났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지만 분위기는 살벌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수정이 소리쳤다. 우리 아버지 회사가 거의 망하기 직전이래. 나도 몰라. 갑자기. 몰라. 내가 전처를 모욕해서 이렇게 됐잖아. 수정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그건 너도 같이. 나는 내가 하는 대로 한 거야. 수정이 테이블을 탁 쳤다. 내가 먼저 그 여자를 무시했잖아.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다. 조용히 해.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용히 하라고? 지금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는데? 수정이 비웃었다. 최민준, 우리 결혼 취소야. 뭐? 나 재벌가 며느리 되려고 널 만난 거야. 근데 지금 내 회사 보니까 거지잖아. 신성그룹한테 찍혀서. 수정이 가방을 집어들었다. 거지랑은 결혼 안 해. 끝. 수정은 그대로 레스토랑을 나가버렸다. 민주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회사도 사랑도 미래도.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신성그룹 강혜원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사로 오시기 바랍니다. 논의할 것이 있습니다. 불참 시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신성그룹 회장이 직접 연락을 한 것이다. 끝났어. 민주는 중얼거렸다. 완전히 끝났어. 다음 날 어때, 아침 이게 권력의 신성그룹 본사. 민주는 긴장한 채로 로비를 지나갔다. 어때 이게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다. 거대한 로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바쁘게 오가는 직원들. 최민준 씨시죠? 안내 직원이 다가왔다. 이쪽으로 오세요. 민주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탔다. 최상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민주는 식은땀을 흘렸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문이 열리고 화려한 회장실이 나타났다. 들어오세요. 비서가 안내했다. 회장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최민준 씨. 진아였다. 완벽한 정장 차림에 우아한 헤어스타일. 며칠 전 고깃집 직원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진아야?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서진아 이사라고 부르세요. 혜원이 진아 옆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다.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진아는 정말 신성그룹 이사였던 것이다. 앉으시죠. 혜원이 소파를 가리켰다. 민주는 떨리는 다리로 소파에 앉았다. 최민준 씨, 혜원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당신은 3년 전 서진아 씨와 결혼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이혼했습니다. 이혼 사유가 뭡니까? 그건 성격 차이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혜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김수정 씨와 불륜을 저질렀죠. 증거가 다 있습니다. 혜원은 사진들을 테이블에 펼쳤다. 민준과 수정이 함께 있는 사진들.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함께 여행 가는 모습. 민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이혼 당시 진아 씨에게 위자료를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혜원이 이혼 서류를 보여줬다. 이것도 맞죠? 그건 합의 이혼이었고. 합의? 진아가 차갑게 웃었다. 당신이 저를 협박했잖아요. 제가 위자료를 요구하면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제가 당신한테서 돈을 뜯어냈다고. 민주는 입을 다물었다. 사실이었다. 그래서 저는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났죠. 진아의 목소리는 떨렸다. 3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제 명의로 산 가전제품까지 당신이 다 가졌죠. 혜원이 계산서를 꺼냈다. 이건 진아 씨가 결혼 생활 동안 당신을 위해 쓴 돈의 목록입니다. 가전제품, 가구, 당신 차 할부금 일부, 당신 회사 창업 자금 중 2천만 원. 혜원은 계속 읽어내려갔다. 총 1억 2천만 원입니다. 민주는 숨이 막혔다. 여기에 위자료, 재산 분할, 정신적 피해까지 계산하면 혜원이 계산기를 두드렸다. 10억 원 정도 됩니다. 10억? 민준이 소리쳤다. 그런 돈 어디 있어요? 알아요. 진아가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진아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당신 회사 지금 부도 직전이죠? 신성그룹과의 계약 취소, 대출 조기 상환 요구, 그리고 진아는 미소 지었다. 다른 거래처들도 곧 당신을 떠날 겁니다. 그건 제가 살려줄 수 있어요. 진아가 말했다. 계약을 복구시켜주고 대출도 연장시켜주고 심지어 새로운 거래처도 소개해줄게요. 정말요? 민준의 눈에 희망이 보였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진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진아는 세 손가락을 펼쳤다. 첫째, 공개 사과.
언론 앞에서 당신이 저에게 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불륜, 협박, 재산 편취까지 전부. 민주는 얼굴이 붉어졌다. 둘째, 김수정 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세요. 다시는 만나지 마세요. 그건 이미 그녀가 당신을 떠났잖아요. 진아가 비웃었다. 어렵지 않겠네요. 민주는 아무 말도 못했다. 셋째, 향후 5년간 매월 재계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회사 경영 현황, 재무 상태, 모든 것. 그리고 신성그룹의 파트너사로 일하면서 저의 감독을 받으세요. 그건 노예 계약이잖아요. 민준이 항의했다. 노예. 혜원이 차갑게 웃었다. 당신이 진아 씨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세요? 3년 동안 가정부처럼 부렸잖아요. 당신 가족들 시중 들게 하고 당신 사업 위에 돈 쓰게 하고.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선택하세요. 진아가 말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파산 신청하든지. 민주는 고민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파산하면 정말 끝이었다. 하겠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진아가 계약서를 내밀었다. 여기 서명하세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그리고 최민준 씨. 진아가 일어서며 말했다. 고깃집에서 하신 말 기억하시죠? 제가 돈도 못 받고 쫓겨났다고,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금 바닥에 있는 건 당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아는 창밖의 서울 전경을 바라봤다. 꽤 높은 곳에 있네요. 민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자업자득이었다. 가보세요. 혜원이 차갑게 말했다. 다음 주 월요일 기자회견 준비해 두세요. 민주는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혜원이 진아를 봤다. 잘했어요. 혜원이 미소 지었다. 당당했어요. 떨렸어요. 진아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시원했어요. 당연하죠.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에게 정당한 응징을 한 겁니다. 혜원이 진아의 어깨를 두드렸다. 진아는 창밖을 봤다. 저 아래 어딘가에 민준이 있을 것이다. 무너진 표정으로. 이제 수정 차례야. 진아는 생각했다. 며칠 후 어때요? 저 카드 명품 많죠? 아무거나 매장. 집어서 계산해 주세요. 김수정은 신상 가방을 들고 계산대로 갔다. 어때요? 에르메스 버킨백. 가격은 3천만 원이었다. 카드 결제 부탁드려요. 수정이 카드를 내밀었다. 직원은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넣었다. 잠시 후. 죄송합니다만 승인이 거절됐습니다. 다시 해봐요. 수정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직원은 다시 시도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카드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카드 한도가 1억인데? 수정이 소리쳤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다. 다른 카드 있으세요? 직원이 난처하게 물었다. 수정은 지갑에서 다른 카드들을 꺼냈다. 하지만 모든 카드가 거절됐다. 이게 뭐야? 수정은 당황했다. 죄송합니다만.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방은 다시 내려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정은 얼굴이 빨개진 채로 매장을 나왔다.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빠, 내 카드가 안 돼. 무슨 일이야? 수정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카드 다 정지했어. 왜? 우리 회사가 망했어. 아버지가 울먹였다. 신성그룹이랑 거래하던 거 다 끊겼고 은행에서 대출 회수 들어왔어. 파산 신청해야 해. 수정은 귀를 의심했다. 파산? 그게 무슨... 내 탓이야. 아버지가 소리쳤다. 내가 신성그룹 며느리를 모욕해서 이렇게 됐어.
서진아라는 여자. 내가 뭘 한 거야? 수정은 고깃집에서의 그날이 떠올랐다. 진아를 향해 퍼붓던 모욕들. 그건 나는 몰랐어. 몰랐다고. 내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아버지가 울부짖었다. 당장 가서 빌어. 무릎 꿇고 빌어. 전화가 끊겼다. 수정은 멍하니 서 있었다. 길 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다. 수정은 택시를 잡았다. 신성그룹 본사로 가주세요. 신성그룹 로비. 수정은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다. 화장도 번지고 머리도 흐트러진 모습이었다. 저 서진아 이사님을 뵙고 싶은데요. 예약 있으십니까? 직원이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해요. 중요한 일이에요. 예약 없이는 어렵습니다. 제발요. 5분만이라도. 수정이 울먹였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진아가 내려왔다. 완벽한 샤넬 슈트에 에르메스 백. 진아는 스마트폰을 보며 걷고 있었다. 진아야. 수정이 달려갔다. 경호원이 수정을 막으려 했지만 진아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됐어요. 진아가 차갑게 수정을 봤다. 무슨 일이죠? 저번에 고깃집에서 한 말은 정말 몰라서 그랬어.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용서해줘. 몰라서? 진아가 코웃음 쳤다. 고깃집에서 뭐라고 하셨죠? 제가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고? 싸구려 고기라고? 그건 제가 잘못했어. 정말로. 수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요. 잘못하셨죠. 진아는 수정을 지나쳐 걸었다. 진아야, 제발. 수정이 진아의 팔을 잡았다. 진아는 팔을 뿌리치며 돌아봤다. 수정 씨, 저번에 이런 말도 하셨죠. 너 이혼하고 위자료도 못 받았다며? 라고. 맞는 말이었어요. 그건 그래서 소송 준비 중입니다. 최민준 씨를 상대로 재산 분할 청구. 진아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도 불륜 상대방으로 공동 피고 올라갈 거예요. 수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 회사요? 진아가 미소 지었다.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래 중단은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원래 실적이 안 좋아서 정리 예정이었던 거래처였거든요. 저는 그냥 조금 당겼을 뿐이에요. 진아가 어깨를 으쓱했다. 수정은 멍하니 진아를 봤다. 그런데 당신 반응이 재미있어서 그냥 놔뒀어요. 진아가 웃었다. 당신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거죠. 진아야, 우리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는 사업 실패했을 뿐이에요. 저 때문이 아니고요. 진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진아는 수정을 지나쳐 걸어갔다. 당신이 모욕한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을지 모르니까요. 수정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이 수정을 쳐다봤다. 진아는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진아는 깊은 숨을 쉬었다. 손이 떨렸다. 시원하면서도 씁쓸하네. 진아는 생각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진아가 정말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었다. 태준이 깨어나는 것. 그것만이 진짜 진아가 원하는 것이었다. 엘리베이터는 40층에 멈췄다. 태준의 병실이 있는 층. 진아는 병실로 향했다. 오늘도 태준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6개월이 흘렀다. 우리 이제 행복하게 진아는 살자. 매일 태준의 행복하게 병실을 살자. 방문했다. 아침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태준을 보러 갔고 퇴근 전에도 들렀다. 태준 씨, 오늘 이사회에서 당신이 계획했던 친환경 사업 승인받았어요.
진아는 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말 멋진 계획이었어요. 3년 동안 묵혀뒀던 건데 제가 다시 꺼내서 추진했죠. 태준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진아는 계속 말했다. 처음에는 다들 반대했어요. 수익성이 낮다고. 하지만 제가 설득했죠.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 이미지에도 좋고 사회적 책임도 다할 수 있다고. 진아는 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회장님, 아니, 어머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를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셨죠.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요. 진아는 창밖을 봤다. 봄이 왔다. 벚꽃이 만발한 서울. 태준 씨,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당신이 깨어나면 다 이야기해 줄게요. 최민주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매달 저한테 보고서 보내고요. 김수정은? 글쎄요, 소식이 없네요. 아마 다른 재벌 찾아갔겠죠. 진아는 웃었다. 저는 이제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해요. 신성그룹에서 일하는 게 재미있고 어머님이랑 같이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도 보람있고. 진아는 태준의 손을 꽉 쥐었다. 하지만 당신이 없으면 완벽하지 않아요. 제발 돌아와요, 태준 씨. 제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그때였다. 태준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예전보다 훨씬 확실하게. 태준 씨. 진아는 놀라 일어섰다. 태준의 눈꺼풀이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눈이 떠졌다. 태준의 목소리였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 태준 씨. 진아는 눈물을 터뜨렸다. 의사 선생님. 비상벨을 눌렀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다.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간호사가 소리쳤다. 혜원도 급히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태준아. 혜원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태준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다.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여기가 어디야? 태준의 목소리는 약했다. 병원이에요, 태준 씨. 진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사고가 났었어요. 3년 동안. 3년? 태준은 놀랐다. 그럼 지금이 2026년이에요. 혜원이 말했다. 태준은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러다가 진아를 봤다. 진아, 미안해.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약속?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진아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약속을 지켰어요. 절 지켜줬어요. 모든 것을 준비해줬잖아요. 태준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의사가 태준을 검진했다. 여러 검사를 한 후 의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놀랍습니다. 뇌 기능이 거의 정상으로 회복됐어요. 물리치료가 필요하겠지만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혜원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료진이 나가고 세 사람만 남았다. 엄마. 태준이 혜원을 봤다. 진아는 우리 가족이 반대한다고 했는데 내가 바보였어. 혜원이 태준의 손을 잡았다. 진아 씨는 정말 훌륭한 며느리야. 당신이 없는 동안 회사도 지켜주고 당신 꿈도 이뤄줬어. 태준은 진아를 봤다. 정말? 네. 진아가 미소 지었다. 친환경 사업, 오늘 승인받았어요. 당신이 계획했던 거. 태준은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고마워. 태준이 진아의 손을 잡았다. 기다려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진아가 울며 웃었다.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몇 주 후 태준은 휠체어를 타고 회사를 둘러볼 수 있게 됐다. 많이 변했네. 태준이 복도를 지나며 말했다. 직원들이 늘었어요.
사업도 확장됐고 진아가 휠체어를 밀며 설명했다. 임직원들이 태준을 보고 인사했다. 부회장님, 쾌유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태준은 미소로 답했다. 진아는 태준을 이사회실로 데려갔다. 이사들이 모두 기립박수로 태준을 맞이했다. 부회장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사들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없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진아 이사님이 훌륭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한 이사가 말했다. 태준은 진아를 봤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태준과 진아는 태준의 사무실로 갔다. 진아, 태준이 진지하게 말했다. 내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던데. 고깃집이랑 전 남편 이야기. 진아는 웃으며 차를 따랐다. 천천히 이야기해 줄게요. 긴 이야기니까. 진아는 지난 6개월의 일들을 이야기했다. 고깃집에서 일하던 것, 민준과 수정을 만난 것, 혜원이 나타난 것, 그리고 복수한 것까지. 태준은 놀라고 화나고 안타까워하며 이야기를 들었다. 미안해. 태준이 진아의 손을 잡았다. 내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아니에요. 진아가 고개를 저었다. 그 시간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깨어났잖아요. 이제 괜찮아요. 태준은 진아를 안았다.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약속해. 알아요. 진아가 태준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3개월 후 태준은 완전히 회복했다. 물리치료를 열심히 받아 걷는 것도 자유로워졌다. 진아. 태준이 어느 날 진아를 불렀다. 나랑 외출할래? 어디로요? 비밀이야. 태준이 미소 지었다. 차는 한 웨딩홀 앞에 멈췄다. 여기가. 진아는 놀랐다. 우리 결혼식 올리자. 태준이 진아의 손을 잡았다. 제대로 된 결혼식. 3년 늦었지만. 진아는 눈물이 났다. 정말이요? 응. 당연하지. 우리 법적으로는 결혼했지만 제대로 된 결혼식은 안 올렸잖아. 태준이 진아를 안았다. 이번에는 제대로 하고 싶어?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이 내 아내라고 말하고 싶어?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2개월 후 결혼식 날. 서울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 수백 명의 하객이 모였다. 재계 인사, 정치인, 유명인들까지. 신부 입장입니다. 순백의 베라왕 드레스를 입은 진아가 버질로드를 걸었다. 진아의 아버지가 팔짱을 끼고 함께 걸었다. 태준은 단상에 서서 진아를 봤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진아도 태준을 보며 미소 지었다. 사랑합니다. 태준이 입모양으로 말했다. 저도요. 진아가 대답했다. 주례가 식을 진행했다. 서약이 끝나고 반지를 교환했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태준은 진아를 끌어안고 키스했다. 긴 키스였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혜원은 앞자리에서 눈물을 닦았다. 우리 며느리 정말 아름답구나.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이동했다. 태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준이 말했다. 저는 3년의 시간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잃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진아를 봤다. 바로 제 아내 서진아입니다. 진아는 제가 의식이 없을 때도 저를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 회사와 가족을 지켜줬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진아는 제게 희망입니다. 제 인생의 빛입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앞으로 평생 진아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진아는 눈물을 흘렸다. 태준은 진아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저는
진아가 말을 시작했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많이 외로웠어요. 하객들이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진아가 태준을 봤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다시 찾게 해줬어요. 진아는 혜원을 봤다. 그리고 어머님, 저를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혜원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진아가 미소 지었다. 앞으로 신성그룹과 함께 그리고 태준 씨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박수가 우레와 같이 터졌다. 진아와 태준은 서로를 안았다. 고마워. 태준이 속삭였다. 저야말로. 진아가 대답했다. 피로연이 진행되는 동안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최민준이었다. 그는 신성그룹 파트너사 대표 자격으로 초대받았다. 진아 씨, 정말 멋지게 됐네. 민주는 쓸쓸하게 웃었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수정은 이미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났고 친구들도 민준이 몰락하자 떠나갔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주는 중얼거렸다. 정말로. 민주는 조용히 피로연장을 나갔다. 진아는 민준이 나가는 것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진아의 인생에서 의미 없는 사람이었다. 피로연이 끝나고 진아와 태준은 테라스로 나왔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행복해? 태준이 물었다. 네. 진아가 태준의 어깨에 기댔다. 정말 행복해요. 나도. 태준이 진아를 안았다. 태준 씨, 감사해요. 저를 사랑해줘서, 저를 지켜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나를 깨워줘서, 나를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한때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진아는 이제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었다. 그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2년 후 딸일까 아들일까? 신성그룹은 글쎄 더욱 우리 아기 성장했다.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좋겠어. 진아가 주도한 친환경 사업은 딸일까 대성공이었고 아들일까? 글쎄 우리 회사의 아기 이미지도 건강하게만 크게 태어나면 좋겠어. 개선됐다. 진아는 이제 부회장이 됐다. 태준과 함께 회사를 이끌었다. 여보, 태준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좋은 소식 있어. 뭔데요? 진아가 서류에서 눈을 떼고 물었다. 우리 재단 있잖아. 두 번째 기회재단. 올해 500명 넘게 도왔대. 태준이 신났다. 진아는 미소 지었다. 그 재단은 진아가 만든 것이었다. 이혼 후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돕는 재단. 정말요? 좋다. 진아가 기뻐했다. 그리고 태준이 진아에게 다가와 배를 쓰다듬었다. 우리 아기는 어때? 진아는 임신 6개월이었다. 잘 자라고 있어요. 진아가 배를 쓰다듬었다. 아들일까 딸일까? 태준이 물었다. 어떤 상관이에요? 건강하면 됐죠. 진아가 웃었다. 태준은 진아를 안았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다. 그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힘들게 살고 있을 것이다. 진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진아는 이제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다. 재단을 통해, 회사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은 언제든 역전될 수 있어. 진아는 생각했다. 포기하지 않으면. 진아는 태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함께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